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이 두 큐브 좀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은 퍼펫 큐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G큐브라든가 해외 사이트에서 굉장히 싼 값에 팔아요. 싼 값에 파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아주 유명한 큐브입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분 중에서 풀 분도 계시지만 아마 못 풀고 헤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게 국내에는 제대로 된 해법 영상이 아예 없는 것 같고, 해외 유튜버 제가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브 하나하나씩 각각 해법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 큐브가 이게 퍼펫 큐브 버전 1이고 얘가 버전 2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2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얘는 어느 정도 제가 정립이 되는데, 이 큐브는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법 영상 올리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반드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큐브가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퍼펫 1 큐브를 한번 분해 조립해보면서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이 큐브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구매는 하고 싶은데 어떤지 몰라 좀 꺼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큐브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33과 2가 합쳐진, 얘랑 정확히 합체가 된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이걸로 보면 겉에가 이제 다 둘러싸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버전 1 같은 경우는. 근데 버전 2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면 요렇게 지금 요 333이 보이죠? 333에서 마치 엣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엣지만 회전을 합니다. 엣지만 회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2가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겉면을 보시면 요 이제 이 333에서 요 333을 보시면 얘는 일반 333의 보통 코너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 보시면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 333에서 여기 엣지와 요 코너는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나머지 코너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나머지 코너들이 엄청 크게 확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회전축도 이렇게 이 절단면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코너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코너가 이만큼 확장이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너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마치 이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333인데 이 333 큐브를 기준으로 보시면 회전면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옆면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333에서 이만큼이 하나가 줄이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줄이랑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줄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로는 444인데 회전축은 333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양 변환이 생깁니다. 모양 변환도 생기고 또 회전 제약이 생겨요.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참 재밌고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333에 2를 크게 확장을 시켜서 이 나머지 코너들을 엄청 뻥튀기를 시킨 다음에 2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조각들 하나하나가 밴디지 큐브예요. 또 그래서 근데 밴디지 큐브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밴디지 큐브처럼 어떤 딱 밴디징 된 조각들이 일정하게 어느 딱 여기가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밴디징 되는 큐브들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게 밴디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특정한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매우 어렵죠. V1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보시면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게 이 333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분해해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조각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안에 내부의 조각이 얘랑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 코너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그래도 333에서 이 333 기준으로 정상 코너가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큰 코너가 되는데 얘는 정상 코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분해해 보시게 되면은 구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큐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움직이면서 이 밴디징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모양을 여기까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떤 데거냐면은 겉면을 2를 맞췄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333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엣지들이. 이 코너들은 다 맞춘 거고. 그럼 이 엣지들을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코너를 안 움직이고 엣지만 움직인다?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런 공식을 통해서 엣지 3사이클 공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게 여기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회전지압이 발생합니다. RU, 그 다음에 R, U 프라임, 이런 거 계산을 했을 때, R2, U 회전도 안 되고, 온갖 회전지압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는 공식들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큐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회전지압, 밴디지 큐브로서의 어려운 점도 있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 하나, 둘, 3층 보이시죠? 그 왼쪽이 하나 보이시고, 오른쪽이 하나 보이시고, 보이시죠? 이 조각들이 겉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요 하나 겉면에 보이는 엣지 조각들 또는 코너 조각들이 6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부의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큐브 팔려서 뭐가 또 틀어졌나, 그럼 보이지 않는 여기 있는 조각이 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유튜버들 제가 해법 영상도 참고해봤는데 그거 보고도 사실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유도해낸 공식들이 엣지 5사이클 공식들을 한 7개, 8개를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3사이클을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5사이클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엣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움직인다. 그걸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개로는 못하고 또 7개, 8개를 사용해서 조합을 해서 이걸 맞춰야 되니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큐브를 혹시 이제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둘 다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사기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사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둘 다 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아예 정보가 없이 이제 이걸 처음에 보고 받은 다음에 대충 조금 해보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유도될까 이렇게 만져보다가 저도 모르게 우연찮게 섞여버렸는데 얘부터 만졌거든요. 얘가 V1이니까. 그랬다가 이게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자체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내부 조각은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얘를 만져봤는데 얘는 그래도 얘랑 얘처럼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서도 커뮤니티에서 이 큐브 솔빙, 후기, 특큐 유비님도 그렇고요, 빈센트님도 그렇고요, 이런 걸 사가지고 풀어봤는데 보면은 전부 다 얘는 거의 다 푸세요. 어떻게든 헤매다 보면은 기존 333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가능한데 얘는 글쎄요, 그냥 무공식으로 과연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밴디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밴디징이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계속 이렇게 밴디징 조각이 움직이면서 이 밴디징 조각이 또 규칙적이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내부의 모든 엣지를 다 맞춰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시게 되면 일단 얘부터 해보세요. 얘부터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해법 영상 올려드릴 거고, 해법 하는 것도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완전히 해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색깔이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정육면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을 어떤 특정 공식을 이용해서 조각을 위치를 바꿔서 이게 색 배치를 맞추고 안을 맞추는 식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식 외우는 것도 사실 길잖아요. 그 공식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이 맞추듯이 맞춘 다음에 안에는 또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333을 이용해서 맞추는 식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섞으면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풀고 이거 감도 안 잡히고 너무 어렵다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포기할까, 그냥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법을 알게 되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도 공부도 하게 되면서 요즘에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지금 적어도 최소한 몇 회 이상, 10회 이상씩은 솔빙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큐브라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싸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퍼펫 버전 1 버전이죠. 버전 1을 한번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분해한 다음에 조립하는 과정 같이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구조가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구조가 보이셔야, 모든 큐브는 구조가 보여야 그 다음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 해법을 못 찾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구조를 보시고 나서 어떤 접근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찾아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이제 얘는 이제 V1은 도저히 못 맞추겠다, 해외 유튜버들 뭐 영상 보더라도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그분들 이제 막 섞여 있는데 그럼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위해서 분해한 다음에 조립하는 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해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요 주황색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주황, 파랑, 노랑, 요 조각을 벌리시면 얘가 센터예요. 요 안에 얘가 센터입니다. 얘랑 똑같이 여기서 요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333 분해할 때도 벌린 다음에 엣지 조각을 먼저 빼잖아요. 그죠? 엣지 빼고 코너 빼고 분해를 시작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보시면 이 주황, 파랑, 노랑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안에가 존재하고 이 코너가 엄청 커져서 지금 겉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센터고 이게 주황, 파랑 엣지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뒤에 숨어있는 요 주황, 노랑 엣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가 겉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해한다 생각해보면 코너부터 못 빼잖아요. 안 빠지죠? 엣지부터 빼야 되니까 요 엣지, 요 주황색을 얘를 빼시거나 이쪽에서 벌려서 빼시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빼셔도 상관없어요. 보시면 여기도 초록색이 센터가 보이고 이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데서 편하신 데서 분해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빼볼게요. 그래서 빼서 이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벌리신 다음에,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얘를 약간 힘으로 빼져버렸네요. 이후 조각들이 이거 엣지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약간 내 힘으로 쓰셔서 벌리더라도 큐브 자체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잘 됩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거꾸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주황, 파랑에서 제 얘를 빼려고 했는데 이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요 엣지 조각이 분해가 되면서 먼저 빠지게 된 겁니다.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거 다시 얼마든지 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분해된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뺀 다음에는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일반 333 분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분해되기 시작하면은 분해는 금방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빼시면 됩니다. 제가 V1을 보여드리는 게, V2 같은 경우는 조각이 엄청 많아요.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큰 조각들이 많이 없고 작은 조각들이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저는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큰 게 많으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여기가, 요거가 이제 요 세 개 센터가 기본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구조가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조각 센터가, 코너 조각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틀림이 생기는 거죠. 기본 축인데 한 코너는 두 개의 센터가 맞물려서 고정이, 얘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돌면서 이제 모양 변환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립을 할 때도 당연히 여기부터 기준에서 이게 차례대로 쌓아가면 되겠죠. 자, 그럼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전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빨간색 1층, 여기 1층이잖아요. 1층 센터, 이거 노란색부터 해도 되고요. 파란색부터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했을 때 빨간색으로 해서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1층 십자가부터 엣지부터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 두 개는 이미 붙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두 개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평소에 뭐 333 같은 거 분해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뭐 영상 안 보셔도 뭐 이거 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애초에 큐브 자체를 분해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잠시만요. 굉장히 어렵네요. 헷갈려요. 이게 제가 맨눈으로 할 때는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렵지가 않은데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약간 착시 같은 게 생기네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큐브 분해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조립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건 훨씬 능숙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센터캡인데 이 센터캡이 잘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뭐 장력 조절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는 이제 본드로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제가 옛날에 이거 센터캡이 빠져 붙였는데 이게 이 본드가 이 안쪽 나사 쪽으로 들어가서 망가진 적이 있어서 잘 안 합니다. 1층 십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코너를 조각을 하는 건데, 코너 조각이 특히 퍼펙트 1 같은 경우는 정상 코너가 하나가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큰 코너입니다. 보이시면 여기 먼저 해볼까요? 흰색, 초록, 빨간, 여기부터 넣으면 이 코너가 2층까지 감싸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랑, 초록, 빨강, 노랑, 초록,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빨강이 아래쪽으로 가게 코너를 이렇게 잘 끼워 줍니다. 이렇게 잘 끼워 주고요. 여기 나머지 끼고 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흰 팥발, 요거를 잘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빨강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1층에 십자가와 코너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2층 엣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2층 엣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센터랑 센터 사이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센터랑 센터 사이에다 꽂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원래 이제 333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밖에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층 코너가 감싸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겉면에서 회전 제약까지 극복을 해가면서 맞춰야 되니까 난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초록과 빨강 센터장, 그러면 거기다 2층 엣지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얘는 밖으로 돌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흰색 파랑 엣지를 꽂아줍니다. 그러면 얘도 파란 면은 밖으로 돌출이 되겠죠. 이 엣지들 중에서 간혹가다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엣지가 이 흰 면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밖에서 흰색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 아까 흰색 빨간색이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요 안에 흰색 빨간, 여기 있었죠. 그럼 얘 같은 게 일로 와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뒤로 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층을 해야 되죠. 3층 같은 경우도 엣지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황 초록 있죠. 주황 초록 엣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현재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거리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이제 꽂아가면 됩니다. 얘부터 완성을 해볼까요? 얘가 뭐죠? 노랑, 주황, 초록. 요거 노랑, 주황. 얘 아니죠? 얘죠, 얘. 노랑, 주황, 초록. 주황색이 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살짝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흰색 주황이죠. 흰색 주황 엣지를 3층 엣지예요. 여기다가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여기 코너를 먼저 꽂아야 되겠네요. 코너를 꽂고 엣지를 꽂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코너 꽂고, 그 다음에 엣지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흰색, 주황, 초록, 얘죠.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냥 하나에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너 모양들도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전체 덩어리가 된 것도 있고, 이게 일부 깎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 차이점들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존재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하면서 밴디징이 생기는 거죠. 얘가 이제 밴디징을 특히 유발시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안에서 회전이 어떻게든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통째로 묶여 있으니까 AI 밴디지에서 약간 이 부분이 이제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넓은 데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돌려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흰색 주황. 자, 여기 꽂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얘부터 마지막에 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껴줄게요.
주황, 노랑 엣지. 자, 그럼 남은 거는 코너 엣지예요. 그래서 이제 333이면 요 세 개가 남은 상황인 거예요. 코너 이쪽에서 코너 꽂고 이쪽 코너 꽂고 마지막 엣지 꽂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부터 꽂으면 이렇게 지금 이쪽 코너 꽂았고 그 다음에 이쪽 코너도 꽂아 줄게요. 이때는 약간 힘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딴 것들이 많이 꽂아져 있기 때문에 잘 부서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 틈 사이에다 넣으시면 되는 건데 잘 안 들어가네요. 센터를 살짝 흘려서 들어가라.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이렇게 하나만 남은 거죠. 이제 333이라면 마지막 이 엣지 하나만 꽂아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쏙 넣으면 되는데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 엣지 사이를 코너가 이게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꽂기가 되게 좀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굳이 틈을 들이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요 사이 구멍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위에 주황 센터캡 보이시죠? 주황 센터캡이 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서 눌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대각선으로 약간 들어간 다음에 어쨌든 저 센터캡 쪽으로 이 코너를 들면은 약간 센터캡이 들리고 공간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쭉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잘 합체가 됐죠. 이 큐브는 다행인 게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것까지 해서 지금 한 3번째 조립인데요. 분해 조립인데 하고 나서 별다른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큐브 자체가 조각이 많지도 않고 보시면 아주 회전감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윤활도 필요 없고 성능도 그렇고 난이도 면에서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큐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요 퍼펙트 큐브 버전 1, 그다음 버전 2 이게 어떤 식으로 회전이 되고 구성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버전 1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분해 조립을 해보면서 이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식으로 한번 같이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안에 구조를 보셨으니까 이제 이게 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요 윗면은 아예 텅 빈 구조고요. 여기도 텅 빈 구조고 요 아래로 333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33이 이렇게 안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333이 숨어 있는 거고 그래서 버전 1도 그렇고 버전 2 같은 경우도 겉에 이 일을 먼저 이 모양 변환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맞춘 다음에 내부에 333을 맞추는 게 이 큐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일을 맞춘 다음에 이 내부 333 자체가 내부의 이 조각들이 겉에서 우리가 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겉에서 어떻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죠. 그래서 어떤 회전을 통해서 이 내부 조각들의 엣지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이 큐브를 둘 다 구매하시게 되면 버전 2부터 꼭 해보시라 라고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마도 이 퍼펙트 버전 2 해범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고요. 버전 1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블라인드도 지금 다시 막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그것도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다른 큐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